항상 요플레는 당 기본 아니에요? 후천적 부자가 아니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. 평생 못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면 그럴 수도 있어. 내 생활은 똑같아, 솔직히 말하면. 자존감이 너무 높구나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이렇게 카페에 와봤는데 앞에 음료가 되게 예쁘게 작품이 만드신 거예요?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태원에 가서 이 비슷한 톤의 칵테일을 먹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 만들었죠. 시그니처 음료. 이름도 감성적. 우주를 줄게. 이게 지구거든요. 아름답습니다. 그 히비스커스 티랑 이게 다 천연 차로 만들어간 거라서 몸에는 좋아요. 근데 맛은 없어. 그냥 인스타용? 몸에는 좋아. 왜냐면 청귤도 들어가거든요.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솔직합니다. 솔직한 게 매력이라서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12종의 제과류 중에 하나. 그러니까 사실 건대 이런 카페가 별로 없거든요. 제과를 직접 하는 데 자체가 한 5곳밖에 없어. 그 중에 하나가 우리. 순자산도 대략적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. KB에서 금융보고서를 매년 내거든요. 거기 보면은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 10억 이상을 부자로 정의는 하고 있어요. 사실 부자라는 개념이 다 상대적이잖아요. 그 같은 보고서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0억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문구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아직은 100억에 못 미쳤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아닐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떡볶이를 배부르게 먹으면 이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은 직업 쓰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직업으로 왜 쓰는지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. 그때도 문장으로 썼는데 아내하고 바다가 보이는 집을 짓고 맛있는 걸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고 싶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썼었거든요.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았죠. 그 선생님 좀 얘 이상하다. 물질적인 부자는 규정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 멋대로 살았거든요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상태예요. 그게 사실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는가. 물질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평생 그렇게 살았어. 어머니가 공부하라면 하기 싫으니까 안 했어. 내가 하고 싶은 거 3주 만에 카페 차리고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게 제 지금 현재 인생이죠.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자가도 없고 아파트에 대한 집착도 없거든요. 제 주변에 약간 재테크 공부하는 분들이나 좀 노력하는 분들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 약간 이런 목표가 있더라고요. 강남, 입성 이런 느낌.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 사는 곳도 오피스텔이고 집도 항상 단독주택이었거든요.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, 평생을. 굳이 내가 현금 자산을 30억이나 아파트에 묶여가지고 사느니 10억짜리 빌라 살고 10억짜리 빌라면 되게 좋잖아요. 교통도 다 좋은 데 있을 거고 그런 데 살면서 내가 여행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겠다.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.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한다. 배에 이제 기름 좀 꼈구나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마음을 읽네. 맞아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. 초등학교 동창이 볼 수도 있고 중학교 동창, 고등학교 동창, 대학교 동창 볼 수 있잖아요. 걔네들은 저를 알아요.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니까. 지금 나이에서 100억 있는 거하고 20살 때 한 5천만 원 있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20살 때 5천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냥 매일매일이 파티고. 왜?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, 근데. 행복하죠. 지금은 제 13회 전성기 정도 되거든요. 매년 전성기가 좀 갱신이 되는데 그때가 더 좋았어. 중고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.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고 걱정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꿈도 엄청 크잖아요. 나중에 뭐 될까 막 이런 꿈도 꾸고 그런 게 사실은 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부자라는 것에 진짜 아닌 것 같은데?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자가 됐을 때 좋은 점이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2년 전에 애플망고를 처음 먹어봤거든요. 망고를 먹은 것도 사실 4년 전이야.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닌데 뭐 기회가 특별히 없었어요. 그냥 홍시를 좋아해요, 저는. 홍시를 주로 먹고 수박을 먹고. 근데 망고를 먹었는데 망고 너무 맛있더라고. 그래서 망고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애플망고를 먹었더니 비교도 안 되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작년에 애플망고를 처음 먹고 나서 보통 하나에 그래도 한 6,000원, 7,000원 정도? 비싸죠, 애플망고.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. 요새도 하루에 하나씩 먹거든요. 그때가 약간 의식 같은 건데 저녁 10시 정도에 모든 게 일과가 다 끝나고 주식도 내일 뭐 볼지 다 끝났고 운동하기 직전이거든요, 그때가. 그럼 그때 이제 애플망고를 이렇게 따요. 요새는 엄청 잘 따.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새 이제 숟갈로 그냥 퍼먹거든요. 그럴 때 내가 부자구나.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. 어렸을 때도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먹다 잠드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. 그래서 이빨이 다 썩었지. 입안에 맛있는 단감이 있으면서 잠드는 게 너무 좋거든. 양치를 하면은 다 없어지잖아요, 그게. 그래서 지금 금리빨 4개입니다. 그런 거 있어요. 부자들도 요플레 뚜껑 핥아먹을까?
약간 이런 거.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게 항상 그래왔으니까 항상 요플레이는 당 기본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는 후천적 부자가 아니잖아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도 내가 먹을 과자가 풍족하면은 그럼 부자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졸부 있잖아 졸부 평생 못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면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쳐도 내 생활은 똑같아 솔직히 말하면. 자존감이 너무 높구나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어렸을 때도 항상 높았어요. 어렸을 때는 생활기록부에 심지어 자기중심적이라고 썼더라고요. 난 깜짝 놀랐어. 왜 그랬을까요? 품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. 우리 부모님 되게 강직하신 분이거든요. 나중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한번 동창회를 했었는데 촌지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다 줬더라고 주변 사람들은.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옛날 예전에 유튜브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알리는 일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고자 하시는 게 사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블로그를 주로 했었거든요. 글을 써서 순위가 매번 나오잖아요. 키워드에서 1위를 할 때도 있고 그럼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로 고맙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게 사실 영향력이잖아요. 그거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한 몇 년을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. 일단은 주식 강의를 하시는 채널이 또 있잖아요. 그 채널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. 그 채널은 일단 저 혼자 했고 지금은 이렇게 유능하신 PD님과 함께 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. 젊은 부자들이라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름 똑같이 따왔는데 별거 아니에요. 사람들이 젊은 부자들이라고 하니까 구독자들 중에 5, 60대 분 되게 많거든요. 저는 가입이 안 되나요?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누구나 꿈꾸는 단어잖아요. 멋지잖아요. 영앤리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이라도 재테크 공부 시작하고 부자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자체가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거잖아요. 약간 그런 의미로 젊은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60대, 70대 다 가입 가능합니다. 이 채널에서는 같은 목표잖아요. 경제적 자유라는 그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그런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. 그런 재테크 채널과의 차이점은 전 좀 솔직하니까 제가 사실 되게 독설가거든요. 생각보다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독설도 좀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네이버 카페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. 저는 이제 모든 재테크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지금 강의가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재테크 스터디 챌린지한 거 또는 제가 강의 기록 올린 것들 모아놓은 저장소인데 온라인보다는 좀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 임장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도 지금 경기도 임장이 있거든요. 비싼 게 너무 많잖아요. 비싼 강의가 사실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막 주식 강의 1000만 원, 20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저는 무용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아니 그 정도 돈 주고서 들을 만한 내용이 과연 있을까? 비난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좀 갖거든요. 제가 항상 재테크 강의나 주식 강의 할 때 기법이나 비법에 대한 환상을 버려란 말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제 강의는 기초를 간단하게 좀 쌓아가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는 강의 내용이 한 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굳이 다른 강의를 더 들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. 이런 정도로만 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. 재테크의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지. 제가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법학자 훈훈이거든요. 법학자는 좀 내가 이루지 못한 꿈. 훈훈이라는 것도 네이밍을 뭐로 할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절대 이제 훈훈하다의 훈훈이 아니고요. 책에 꽂혀져 있는 걸 보였어요. 이름이 끝부분이 보이니까. 그래서 훈훈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사전에 훈훈하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거든요.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함이 있다. 엄청 좋은 뜻인 거예요.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, 대학교 가서도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갑다는 말이거든요. T니까 좀 이성적이잖아요. 말투도 좀 딱딱하고 혼내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. 그런 모습들이. 저는 그래도 좀 따스하게 보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부드럽게도 좀 하고 싶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향점은 조금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되게 근데 비웃으신 것 같은데? 약간 꼬리가 지금 침 뱉으신 거 아니에요? 훈훈하게 좀 살고 싶어요. 꼭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 게 좀 형성이 되면 서로 돕고 살 수도 있잖아요. 꼭 뭐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제가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이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들끼리도 만나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또 공부도 좀 하고 스터디하고 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. 앞으로 채널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싶고 독자님들한테도 훈훈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. 우주를 줄게. 우주를.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식적이에요? 하고 이랬다가 이중격자예요. 욕심이 많은 거지. 둘 다. 그렇지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친데레. 친데레지. 네. 우리 채널은 친데레지. 막 이렇게 독설은 하지만 마지막에 아유 그래. 원래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도 더 오래 기억에 남다고 하잖아요. 많이 패고 빵 사주고. 네? MBTI가 저는 ENTP예요.
소문자 E, 그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고 T, 굉장히 이성적이죠. 주식이 하루아침에 한 7, 8천 날라가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.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겠지.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P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즉흥적으로 하는. 여행도 그렇게 갈 때도 되게 많고,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는 편이에요. 뭔가를 대단하게 준비하지 않고 될 놈들도 좀 믿거든요. 해보고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, 깔끔하게 정리하는.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촬영해보시죠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그만.